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인데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건강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옥석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건강지식센터가 설립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우리나라 유방암 연구와 치료의 최고 권위자로서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소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올바른 건강문화 정착을 위해 건강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이분,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국내 유방암 연구와 치료의 권위자, 2000년 한국유방건강재단을 만들어 매년 핑크리본 행사를 하는 서울대병원 노동영 원장. 핑크리본 사업으로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로 인해 유방암 조기 발견율을 높이는 등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환자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 연극을 보며 히말라야 등반도 함께하는 의사이자 그 누구보다도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외과의사 노동영 원장. 오늘 노동영 원장을 만나 그의 직업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 이 초청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동영 원장님을 이제 전에 한번 뵀을 때 나비 넥타이를 메고 계시는 모습을 봐서 저도 오늘 나비 넥타이를 마음을 같이 해서 맸습니다. 근데 아주 상당히 좋네요, 보니까. 변호사님은 워낙 멋쟁이여서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병원이 서울대학교 암병원이고, 네, 암병원입니다. 보통 이제 암병원 또는 암병동 암센터 이러면 좀 느끼는 게 왠지 무겁고 또 뭐랄까 좀 우울한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밝고 갤러리 같고 뭐 그림도 있고 서재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만든 뭐 이유라도 있나요? 네, 실제로 암이란 병 중에서 제일 중한 병이죠. 예. 그런 중한 병을 막고 이겨나가는데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특히 저희 병원은 이 앞에 창경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그 문화적인 요소와 이렇게 융합을 시키자.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음악, 그림, 예. 또 군데군데 있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예.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치유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이제 의도한 거죠. 서울대병원 암병원. 얼마 전 리모델링을 새로 마친 이곳은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곳은 암정보교육센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암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병원 내의 쉼터 또한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꾸며졌다. 병원 곳곳이 마치 갤러리처럼 환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진 암병원. 환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최근에는 또 서울대학교 암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국민건강지식센터라는 조직을 개소해서 네. 소장님으로 또 취임하셨죠? 네. 국민건강은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식센터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국민건강지식센터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장수 시대를 맞으면서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이 아주 급증하는데 실제 그 건강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많은 채널, 너무나 많은 경로에서 다양하게 접해서 우리가 좀 건강에 대한 어떤 자리 잡음, 또 정의를 좀 정해주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수명이 80세에 이제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 연령, 그것은 이제 67세 정도가 된다 하는데, 즉 한 13년간을 결객하고 만성병 또 생활 습관병에 이제 시달리다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강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잡아주고 또 그런 전인적 건강 문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건강 정보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전파하고 건강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건강지식센터.
노동령 원장은 국민건강지식센터와 함께하는 올바른 건강지식 나눔 운동을 통해 국민의 전인적 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식을 전달할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예. 정리를 했습니다. 예. 첫째는 건강 집현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 광우병이니 지금 사태에서는 이제 진드기니 예. 사스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강을 정리해 주지만은 예. 우리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어떤 권위와 함께 자리를 잡아주자는 그 건강 예. 집현전 예. 사업이고요. 또 건강 공헌 지표 사업이라고 예. 이것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단체나 직장에서 그 구성원들의 허리 둘레가 예. 뭐 지나치게 뭐 한 40인치씩 된다. 예. 혹은 또 시력이 상당히 다른 단체보다는 나쁘다 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우리가 등장시킴으로 해서 어떤 그 건강에 대한 규격화를 함으로써 예. 어떤 우리가 그 사회의 건강 요소를 좀 이렇게 정리하자 하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전인적 건강 운동을 하겠는데요. 이건 이제 캠페인의 형태로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포럼의 형태로 지금까지 온 나눔 포럼 형태로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의료인보다는 네. 실제로 우리 그 법률을 하시는 분들, 예. 경제인 예. 혹은 인문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이 오히려 건강을 좀 다뤄주는 것이 포괄적으로 건강을 더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건강지식센터가 이제 병 치료를 넘어서 네. 국민건강 문화를 정착하는데 네네. 디딤돌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꼭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술을 지금도 하시죠? 그렇죠. 그 수술하실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환자들을 보면서. 네, 저는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일상, 제 업무 중에 하나지만은 거꾸로 그 환자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개별의 그 사연이 있고 또 병기도 물론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 환자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환자분이 필요로 한 게 뭔지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죠. 아,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그 충격적인 일에서 쉽게 좀 벗어나게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노동령 원장의 수술이 있는 날, 환자는 30세 젊은 여성인데요. 병변은 초기 병변인데 그 범위가 이렇게 광범해가지고 전체 절제를 하고 우리가 동시에 배에 있는 피부와 근육을 옮겨서 재건 수술을 하려고 그럽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술을 시작한 노동령 원장은 매년 900건에 달하는 유방암 수술을 하고 있다. 국내 유방암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환자가 늘고 있다. 매번 수술에 임할 때마다 항상 환자를 첫 번째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노동령 원장. 그는 수술 전 마취 때부터 퇴원 후 재활 모임까지 환자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유방이 전체적으로 다 절제가 됐고 림파절은 이제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형외과에서 본격적인 이제 재건 수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나면은 그 자연스러운 이런 그 모양이 나오리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방 재건 수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집도를 맡을 분은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다. 재건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최고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임하는 수술. 오늘도 성공적인 수술을 기대해본다. 환자들을 대하는 그 영향을 받은 분 혹시 아버님이 의사 여기 서울대 네. 병원장님이셨죠? 네. 네. 아버님의 영향을 받으셨나요? 영향을 받았겠죠. 예. 제가 어릴 적 기억하는 거는 그 의사의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느낌은
그 아픈 사람한테 봉사하고 또 그 사람들 불편을 덜어주는데 그것은 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아, 그러셨군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이제 여러 환자들을 그렇죠. 만날 수 네. 있겠는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상당히 유명인사인 피아니스트 서여경 씨를 볼 수가 있죠. 서여경 씨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피아노를 못 치면 어떻게 하겠나, 못 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절망감에 병실에서 이 수술을 막 회복한 후에도 본인이 수술한 팔 말고 한 팔로 칠 수 있는지 막 혼자 연습도 해보고, 근데 결국은 뭐 큰 장애 없이 오히려 더 연주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첫 연주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그 라흐마니노프 1, 2번을 피아니스트 콘체르토를 했습니다. 그때 그 팜플렛에 노동용에게 바치노라 이렇게 이제 팜플렛 직접 썼더라고요. 아, 팜플렛에다가요? 상당히 감격스럽죠. 예, 그렇겠네요. 그 의학상, 분시 의학상인가요? 그 네. 분실한 분이 고종의 고종의 그 주치의였죠. 아, 주치. 그분을 기려서 만든 의학상인 모양이죠. 아, 그 상은 어떤 연구 결과로 받게 됐나요? 여기서는 의사의 역할도 있지만은 연구에도 또 그 못지않은 중요한 그 책무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새로운 시술,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의 어떤 중요성, 또 그것이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해왔고, 또 제가 이제 기초 연구로서는 단백체, 암에 있는 단백체를 동종해서 저희가 그 암 특이한 단백질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특허로 한 10가지 이상의 특허와 함께 등록, 또 일부 기술 이전이 된 상태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공으로 좀 저한테는 과분한 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영 교수는 유방암 수술뿐만 아니라 유방암 연구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분시의학상, 유한의학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살아가면서 이제 좌우명이랄까 아니면 또 어떤 꼭 마음에 새기는 어떤 구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20대에 우연히 글귀를 이렇게 담았다 그럴까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deserve then desire 뭐 이렇게 갖춘 후에 소망하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누구는 이것이 구약에 나온 글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제 제자들이나 저는 물론이고 그런 다짐을 많이 하게끔 합니다. 사욕, 쓸데없는 욕심만 가질 게 아니라 자기가 많이 갖춰라, 노력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런 글귀를 좋아합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서양에서는 갖춘 후에 소망하라. 동양에서는 보통 그걸 진인사 대천명. 그렇죠.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뭐 비슷한 표현이겠죠. 노동영 원장님 하면 유방암 예방이나 퇴치를 위해서 핑크리본 운동을 또 핑크리본 캠페인 그것을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하셨죠? 유방암은 지금은 우리나라 여성에서 흔한 암으로 이렇게 다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제가 이제 1990년도 초에 유방암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흔한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력의 향상과 함께 90년도 중반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 여성암의 1위가 됐고 지금 이제 갑상선암이 1위지만은 그 원인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나치게 서구하고 있다. 서양의 여자처럼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미 이제 여성들의 건강, 특히 여성의 그 유방, 가슴에 대한 운동을 많이 적극적으로 벌여진 상태인데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한 좀 인지도와 함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다 생각해서 후원인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핑크 리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핑크리본 운동을 13년째 하고 계신데 그
핑크 리본 캠페인의 구체적 활동 내역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핑크 리본 캠페인은 한국 유방 건강재단 또 암협회 또 여러 다양한 학회, 다양한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국 5개 도시에서 핑크 사랑 마라톤 대회를 하죠. 예. 저도 항상 5km 이렇게 뛰는데 그것은 이제 여성들이 그 유방암 또 가슴에 대한 또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또 관심을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라이트닝. 여러분들께서 10월 달에 들면은 거리도 핑크빛으로 많이 물들고 그렇죠. 저희가 조명 행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남산에 있는 타워, 뭐 반포대교, 갤러리 백화점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핑크로 물들이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단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유방암에 대한 연구비를 제공한다든지 또 국민들에 대한 또 불우한 그 분들 진료비가 없어서 또 다문화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의사분들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는데 그 치료하면서 정작 본인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 사실 의사들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절대 의사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도 있지만은 실제로 저는 굉장히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나 뭐 우울할 여과가 없고 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라서 지난 일은 다시 이렇게 되씹는 그 살피는 법이 별로 없고요.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은 의사가 아닌 친구들 만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산에도 가고 뭐 그리고 돌아오면 또 잊어버리고 다시 본업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군요. 그 의사로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업적을 쌓으셨는데 앞으로 또다시 더 희망하고 싶은 일, 또 미래의 계획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것이 있나요? 실제로 환자분들을 이제 많이 대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전선, 군인으로 보면 전투와 같은 사실 일을 30년 이상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의사가 하는 일은 일부 돕는 일 혹은 어떤 의술을 이용한 일이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환경은 결국 인간의 건강 또 행복을 추구하는 똑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쪽의 일을 많이 관여해보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유방암 환우의 친근한 법, 노동용 원장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입니다. 지금 유방암 연구자로서 또 뭐 의사이시기도 하지만 또 연구도 하시는데 가장 뜻깊은 성과는 뭐 그런 것들인가요?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그 사실은 그런 연구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어떤 기본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어떤 그 교수로서의 소명이고 그보다는 저는 이제 그 비너스 회를 설립했습니다. 비너스. 환우들의 모임. 환우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26개 이상의 지부가 있고 그 지부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걸 도와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들의 홈페이지에 매일 QA, 그 질의응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 36,000건 이상인데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누구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그렇겠죠. 그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달아주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명의로 인정해주는 그런 반열에 오르셨는데 명의는 어떤 분을 명의라고 하나요? 명의는 실제로 그 분야의 어떤 그 권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지식
또 의술을 포함하겠지만, 근데 실제로 명의는 그보다는 환자들을 환자 입장에서 더 생각해주고 예. 환자의 마음을 보담아주고 또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아마 그런 의사가 더 명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명의는 그 병도 치료하지만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어야 명의라는 네, 말이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의사로서 그 환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어린이 환경센터의 공동대표도 네. 맡고 계셨죠. 어린이들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은 토양에서 좋은 식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좀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이환경센터는 단순히 어떤 공기나 이런 그 환경을 넘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좀 자라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이제 화두가 네, 되고 네. 있죠. 근데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제 건강민주화도 상당히 중시되고 있는데 국민건강 나눔 포럼에서 하는 그 구체적 활동은 어떤 것들인가요? 예, 국민 건강 나눔 포럼이라는 것은 건강 민주화도 일치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양극화와 마찬가지로 건강도 실제로 그 많이 그 양극화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료인만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세 차례 한 포럼에서도 오히려 의료인이 아니라 경제학자 혹은 이런 인문학 쪽 또 다른 사회복지학 이런 분야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그런 분야에서 이 건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건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실제로 훨씬 더 크고 큰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유방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실제로 자가검진,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식습관 또 생활습관에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습관은 우리 종래의 전통 그 어머님들이 해주는 음식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나친 육류나 칼로리가 높은 인스턴트 음식 대신에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드시면 되겠고 우리가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을 늦게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또 자녀들을 적게 둔다든지 모유 수유를 안 한다든지 이런 습관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나친 술, 담배 이런 거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예방 방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유방암 치료와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고 국민건강 나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대학교 안병원 노동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의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환자의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의사들이 손꼽는 명의 장기려 박사의 말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질병뿐 아니라 다친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노동용 원장. 이제는 올바른 건강 지식 나눔 운동을 통해 온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뛰고 있는 그야말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넘어 세상을 치료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사입니다.